네, 안녕하십니까. 고칼의 10분 브리핑 2020년 1월 6일. 네, 1월 6일이지만 2020년의 첫 방송 되겠네요. 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첫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른 거를 뭐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올 한 해 제가 어떤 각오로 10분 브리핑 앞으로 이제 이 팟캐스트를 꾸려나갈지에 대한 좀 각오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남다른 22년을 위해서 더욱 고민하겠습니다. 뭐 비록 1인 미디어의 한 갈래로서 제가 이렇게 팟캐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1인 미디어니까 대충 만들어도 된다. 1인 미디어니까 완성도가 좀 떨어져도 괜찮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저 역시 이제 한 명의 독립 언론인으로서 이 팟캐스트를 통해 가지고 어떤 나름대로의 진실과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어떤 알 권리, 좀 궁금증을 쏙쏙 해소해 드린다는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고요.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다가가기 쉽게 더욱 고민을 많이 하겠다라는 요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도 고칼의 제주팟 10분 브리핑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4개 일간지 주요 기사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행부수 그리고 유가부수를 중심으로 한라일보를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 제주신보, 제민일보, 제주일보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한라일보입니다. 선택과 집중, 제도약 깃을 다듬어야. 새해를 맞아서 좀 약간 기획기사, 앞으로 제주도정이 나아가야 할 어떤 정책 방향, 그리고 제주도 사회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진단을 하는 그런 기획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입성이냐 수성이냐 예선전 점화. 오늘이 보니까 그 4.15 총선 정확히 D-100일이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선거 관련해가지고 물밑 움직임, 예비 후보 주자분들의 어떤 동향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갈등 해소 활동 협조 바란다. 그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가 꾸려졌는데 도가 뭐 예산 반영도 이렇게 좀 협조를 안 해주고 이렇게 좀 잘 안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의회 이 특위가 활동 협조를 요청하는 원희룡 지사 뭐 면담을 추진하기로 한다고 하는데 원지사가 과연 이걸 받아들일지, 또 원지사가 또 도민들 보는 앞에서 또 이제 굉장히 또 면박만 주는 게 아닌지 이렇게 좀 걱정이 좀 되긴 하네요. 자, 국토부 계획대로 제2공항 추진 재확인했다. 제3차 항공정책 기본 계획을 확정 고시했다고 하는데요. 이 그 기본 계획에서 국토부가 주요 추진 과제로 제2공항 계획대로 간다. 뭐 이런 문구를 적시했다고 합니다. 원지사 제주 용암수 국내 판매 안 된다. 지난 3일에 원지사가 이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용암수 오리온의 제주 용암수 국내 판매에 대해서는 뭐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했다. 뭐 요런 내용도 부연한 걸로 봐서는 제주도는 이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이거를 법정 분쟁까지 이렇게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뭐 그런 대목이 좀 읽힙니다. 자, 총파업 이은 악재에 제주개발공사 설상가상. 그 제가 잠깐 브리핑을 중단하는 사이에 제주도 개발공사 노동조합이 총파업, 사상 첫 총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다수 먹는 샘물 생산이 완전 중단이 됐는데요. 문제는 뭔고 하니 개발공사가 지금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 공장의 그 생산 라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또 보니까 제주도가 지난해 6월 추가 지정 고시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 이 삼다수 공장이 포함됐다더라.
설사 이게 그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지하수 신규 개발 허가가 제한되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 확대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제주도 발전 변함없는 후원을 하겠다. 전성태 행정부지사 명예퇴직 소식. 네, 지난 12월 참 더웠습니다. 제주도. 네, 5년 연속으로 적설량 제로를 기록했다고 하는군요. 제주도 지정면세점 구매 한도 늘어난다. 네, 지정면세점 하면은 제주도를 찾는 내국인이면 내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무조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면세점을 얘기하는 거죠. 제주공항에 있는 JDC 면세점 또는 중문에 있는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이 이 지정면세점에 해당이 돼요. 이 지정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번 그리고 한 번 올 때마다 최고 $600까지만 이렇게 구매 한도가 정해져 있었는데 기획재정부가 올해 2019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은 앞으로 1리터 이하 그리고 $400 이하의 주류는 한 병까지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담배 한 보루도 그 제한사항 아까 말씀드린 뭐 연 6회, 1회 $600 구분 없이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배추김치, 돼지와 소고기 허위 표시 여전하다. 체육회장 선거 5명 출사표. 네, 제주도 체육회장 2명 그리고 제주시 체육회장 뭐 2명, 서귀포시 1명 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선거전 돌입한다.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 네, 제주시 지역의 한 동에서 이게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연예인이시죠. 스카이캐슬의 윤세아 씨가 이게 좀 SNS에 이거 좀 멋들 하는 짓이냐 이게 좀 이렇게 문매를 맡고 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새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 기울여야 첫 번째 사설이었고요. 두 번째 사설 용암수 논란 효율적 보전 이용 모색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다루고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목한 그 한라일보 옛 기사는 이건데요. 기사가 아니고 칼럼입니다. 백록담 마오쩌둥이 참새 잡듯이 했다가라는 그런 칼럼입니다. 1958년 중국 스촨성을 시찰하던 마오쩌둥이 저 새는 해로운 새니까 잡아서 없애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참새 소탕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중국 내에서 이제 참새 박멸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를 했어요. 이 참새 때문에 최악의 흉년이 이어지면서 중국에서는 정말 4천만 명에 달하는 아사자가 속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뭐냐? 이 최고 권력자의 독단적인 잘못되고 독단적인 판단 하나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다라는 뭐 그런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혼잡한 제주공항을 보완하기 위해 이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현재의 제주공항을 확장하면 충분하다. 제주섬 전체의 환경 수용력 또한 한계에 달했다며 반대한다. 사업을 책임지는 국토부와 제주자치도는 사업 추진이 이미 이게 또 갑자기 잠깐만요. 이게 지우개 기능이 없어가지고 사업 추진이 이미 결정됐다며 갈등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네. 자, 그러면서 제2공항 같은 대역사의 효율성을 일반 민중이 판단하기에는 무리다. 현재 상황은 물론 향후 20-30년 동안의 모든 변화가 예측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고 이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면 곤란하다. 필요한 정보를 가감없이 알리고 충분히 소통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찬성이든 반대든
모든 가능한 정보를 충분한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충분한 공론화, 어떻게 보면 이제 공론화에 많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칼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주신보 보겠습니다. 오라단지 후속 절차 추진에 관심 집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가 지난해에 사실상 이 관련해서 부적격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제주도가 이걸 근거로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제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도의회에서 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좀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10대 의회가 요구했던 자본검증을 이 새롭게 구성된 11대 의회가 어떻게 반영할지, 이것도 미지수다,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네, 도의회 제2공항 특위 갈등 영향 분석 용역 진행하기로, 제가 아까 그 한라일보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사 면담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함께 나온 건데, 이 관련해 가지고 갈등 영향 분석 용역을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에 제주도의회 특위가 요구를 맡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갈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좀 확인도 하고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나 어떤 갈등 분석 같은 이런 절차들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 공급 관련 계약서 없이 판매 불가하다, 원지사 기자간담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신뢰 행정, 도민 행복 4대 핵심 과제 역점 추진한다. 신세계 제주에서 면세 사업 추진한다. 네. 신세계 그룹이 지난해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을 70억 원에 인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자리에 건물을 헐고 새로 이제 면세점 건물을 지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식 전하고 있는데, 관건은 지금 면세점 특허 면허를 과연 정부가 내줄지, 관세청이 내줄지라고 합니다. 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외국인 관광객도 뭐 물론 좀 주춤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면세 품목에 관련된 어떤 그 기준액이 있거든요. 이 기준액이 이 추가 지정, 면세점 추가 지정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도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첫날 5명 등록했다. 제주 더 이상 미세먼지 안전지대 아니다. 네, 대기오염 경보제가 2015년부터 도입됐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제주도에 총 52번의 특보 발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발령이 돼가지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 짚고 있습니다. 학생들 호기심의 사이버 도박 경험, 참고래 해부 생태 해양 환경 연구 도움 전망. 네, 참고래, 큰 고래가 하나 이렇게 잡혔는데 제가 이따가 뉴스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주요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된다. 주요 도시계획도로가 조기 개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도내경제 연초부터 먹구름 가득. 네, 관련한 세미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제주도 체육회장 2파전으로 치러진다. 감귤 재해보험 보상 기준 불합리하다. 첫 번째 사설이고요. 두 번째 사설, 다자녀 기준 완화, 실질 혜택 연계해야.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래인데요. 이게 비양도 해상에서 발견이 됐다고 해요. 이게 10m 이상짜리 고래인데, 이 고래의 사인을 두고 그동안 많은 추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요즘 특히 이제 환경, 특히 해양 환경과 관련된 문제 의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고래의 사인이 모르긴 몰라도 이런 해양 쓰레기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나 싶어가지고 이 부검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기사를 쓰는 기자 입장에서는 고래를 부검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다. 아하,
이 고래의 사인이 모르긴 몰라도 이제 해양 쓰레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사진도 괜찮고 그 어떤 기사의 메시지도 괜찮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모든 기자들이 좀 기대하는 원하는 그런 기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부검을 했나봐요. 그러니까 좀 부검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참고래 위장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니 1m의 낚싯줄 한 가닥 그리고 손바닥만한 그물 조각 한 개가 나오면서 해양 쓰레기가 직접적인 사인일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네. 상당히 많은 기자들이 많은 돈의 언론인들이 이런 환경과 관련된 해양 쓰레기와 관련된 것을 좀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왔는데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하니까 네, 좀 약간 아마 실망하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히려 이제 사인이 지금 뭐 바이러스, 세균, 뭐 기생충 요런 가능성이 좀 높게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확한 사인은 앞으로 한 달 뒤 나올 예정이다. 자, 그런데 그냥 부검했다고만 이렇게 기사를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사 방향을 어떻게 돌렸는고 하니 이렇게 대형 고래가 발견된 것은 2004년 이후 16년 만인데 해양 환경 변화와 고래 생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 요렇게 좀 기사를 좀 네, 살렸네요. 죽어가는 기사를 참 이렇게 살리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네, 아무튼 예, 당초에 예상했던, 의도했던 방향과 이렇게 비슷하게 가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현장까지 가가지고 아주 좋은 취재 잘했습니다. 네, 재민일보입니다. 네, 지역 경기 위기 호소, 정책 불신을 해소해야. 지역 경기의 위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라는 게 이게 무슨 뭐 물론 정책의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네, 어떤 소비 트렌드의 변화도 있고 어떤 경기라는 게 정책과는 상관없이 이게 사이클을 따라 도는 거다 보니까 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필연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재민일보는 그동안 그렇습니다. 이제 좀 어떤 경제 위기와 관련된 주요 원인을 행정당국의 어떤 정책, 오락가락 정책, 뭐 투자 못하게 하는 정책 여기에 많이 포커스를 뒀거든요. 예, 아닌가 다를까 지역경기 위기 호소와 관련해가지고 정책 불신 해소가 우선이라는 그런 기존의 스탠스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네요. 자, 석권이냐 탈환이냐 도민들 현명한 선택 필요하다. 네, 선거 얘기입니다. 신뢰행정 도민행복 4대 핵심 과제 추진한다. 국토부 제주 제2공항 사업 계획대로 추진. 아까 말씀드렸죠? 자, 현 공항 확장 부적합 제2공항 추진을 해야 한다. 예, 원지사가 기자간담회 때 했던 얘기입니다.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7,450억 원 융자 지원, 독감 환자 급증, 건강관리 비상, 수수료 몇 푼 아낀다고 음식물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있다. 눈살찌 부리게 하고 있다. 급한 불은 껐는데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 흐릿하다. 이따가 뉴스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험로. 네, 지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30%인가 60%인가 이렇게 내진 보강이 됐다고 하는데 민간 건축물은 그런 게 안 돼 있어가지고 예. 월동 채소 유통 명령제 대안이 될까? 생산비보다 유통 비용이 비싼 감귤 농가 부담. 네, 감귤 값이 안 나오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감귤 값이 잘 나왔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사설입니다. 새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 도정 집중해야. 두 번째 사설, 이견 분분한 도심 50km 구간 단속. 네, 픽 보겠습니다. 네, 전기차 보급. 제주도정이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지난해 보급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원래 6,050대 보급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4,152대 60%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왜 이렇게 전기차 보급이 더딘가? 네, 뭐 아무래도 보조금 자체가 사업 초기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 이 개인용으로 쓰고 있는 완속 충전기 이 요금 정책이 뭐 올해부터 조금 이제 바뀔 계획이라고 하는데 점점 올릴 예정이라고 해요. 또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소비자들 이제 설문조사를 재구매 의향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뭐 얼마 높지 않게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10%, 뭐 수소차 2% 요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갖은 세제 혜택과 뭐 어떤 요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과연 올해도 보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흐릿하다. 네, 보이지 않는다. 네, 앞길이 안 보인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제주일보입니다. 예측 불허 변수 선거 구도 안겠소. 네, 그 D-100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유승민 대표가 나왔어요. 바른미래당 나와가지고 새로운 보수당 지난 5일 이 중앙당 창당 행사를 했는데 12일 제주도당 창당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전 국민의당 대표도 이제 정치 복귀를 선언했고 야권 통합 움직임 속에서 이게 좀 정계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좀 관심인 상황인데 제주에서는 특히 이제 뭐 어떤 이주민 표심이라든가 연동형 비례제가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올해 총선부터 시작될 이제 확대될 만 18세 투표권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관련해 가지고 예비 주자들 아직까지 이제 특히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명확한 도전 의사 이게 아직 좀 약간 애매모호하게 좀 가고 있는데 요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공항 운영권 지자체 참여 검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국토부 항공 기본 계획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관련해 가지고 뭐 터미널과 활주로 등 공항 인프라 전반에 대한 투자와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검토하겠다라고 국토부가 명시했다고 합니다. 검토입니다. 검토. 자, 오리온 제주용암수 국내 판매 안 돼. 4.15 총선에서 승리할 것. 도민과 소통과 공감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 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뭐 정의당 뭐 여러 도내 정당들이 새해 시무식을 열면서 이제 뭐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는 소식 담았고요. 이성문 교육감 신년 인터뷰입니다. 2020년 제주교육의 새로운 100년을 열겠다. 네, 항상 느끼는 얘기지만 우리 이성문 교육감님은 메시지는 있는데 내용이 없다. 네, 알맹이가 없다. 지하수 특별관리구역 공기업 예외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3다수 생산 라인 증설 제동 걸렸다라는 거. 국내 대형 고래 연구 제주에서 물고. 네. 환경 문제로 기사를 생각하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었어. 네, 예비 검속 희생자 위령비 관리 허술 눈살. 새해 첫 로또 1등 제주에서 한 명 당첨. 알고 보니 전국적으로 17명. 네, 17개 시도 중에 그냥 한 명. 네, 이렇게 됐네요. 제주산 월동 채소 FTA 직격탄 우려된다. 제주살이 관광객 평균 6개월 머문다. 네, 이 기사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뉴스픽으로 골랐습니다. 부평국 송승천 체육회장 선거 덕볼. 첫 번째 사설입니다. 올해 제주 관광 활기 지역과 더 큰 상생을 살펴야 일과 가정 양립과 출산 육아기 근로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자, 우리 제주살이 한 달살이 요런 거 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분들이 제주에 있는 거를 이제 봤더니만 평균 6개월을 머문다고 하네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살이를 체험하는 체류형 관광객들은 도내에 평균 6개월가량 머물고 한 달 평균 230여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체류형 관광의 개념 및 특성 분석과 정책적 이슈 도출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에서 최소 일주일 이상 머물며 체류형 관광을 경험한 여행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8.3%가 동반인이 없는 1인 관광객이었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쭉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도내 평균 체류 기간이 174.2일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이 34%로 가장 많았고 2주일 이상 1개월 미만이 22%, 그리고 1년 이상이 2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그 제주살이를 하는가 봤더니만 직업별로 이제 무직 또는 구직 중인 사람이 딱 3분의 1이네요. 33.3%. 네. 보통 직업이 있는 분들이 참 그렇죠. 이렇게 뭐 한 달 이상 제주살이를 하기 힘들 겁니다. 보통 뭐 어떤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으로 전직을 하는 이런 중간에 있는 과정이 가장 많았던 것 같고, 프리랜서가 18.3%, 뭐 휴직 또는 뭐 안식년 휴학한 사람이 또 16%, 휴가 방학이니까 학생이 되겠죠. 학생, 그리고 단기 취업 순이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보면은 좀 젊은 층이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이분들이 이제 한 23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아무튼 정책적으로 보면은 제주도가 제주살이 관광객, 제주 인구 유입과 관련된 정책을 세우기에는 아마 좋은 기초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신문은 이게 안 나왔는데 제주일보가 이런 거 나와가지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새해 첫 브리핑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올 한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소홀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